코리아 계획TV의 고영석 박사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를 들면 4대 문명을 듭니다.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 유프라스, 티그리스 문명.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문명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문명이죠. 근데 이 문명이 나중에 그리스 문명으로 이어지고 이제 로마 문명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결국 서양 기독교 문명으로 꽃을 피죠. 그래서 오늘날 모든 문명은 서양 기독교 문명에 의해서 주도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21세기 글로벌 기독교 문명이 탄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세기 글로벌 기독교 문명이 어디서 탄생할까요? 바로 한국에서 잉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양 기독교 문명이 전파되는 역사를 거슬러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492년 콜럼버스가 세계를 일주하면서 비로소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서양 기독교 문명이 세계를 지배하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시민혁명, 과학혁명, 그리고 산업혁명, 그리고 제국주의,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이제 정보화 혁명을 거치면서 이 서양 기독교 문명이 전 세계를 이제 지배하게 됐는데, 이 서양 기독교 문명이 이제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이 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마지막 글로벌 기독교 문명을 이제 탄생시키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 동북아시아. 어떻게 보면 이 대양 문명과 대륙 문명, 자본주의 문명과 공산주의 문명,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가 맞닿는 이 한반도에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서구 기독교 문명이 발상되는 어떤 그 시대적인 보기에는 가장 늦게 이 문명을 받아들인 나라가 몇 나라가 있습니다. 태국입니다. 태국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처럼 서구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고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서 중립정책을 취함으로 독립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마 4세와 라마 5세 때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서 근대화의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19세기 중엽에서 이제 문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하나 국가가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다가 서구 제국주의의 식민주의는 상대적으로 늦게 그들이 이제 그 침입을 받게 되죠. 1920년대에 들어서야 왕국이 형성이 되고 석유 산업을 통해서 서구와 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우디 왕국은 미국과 관계를 통해서 서구 문명을 이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1930년 무렵에 그들은 독립하면서 이제 그거를 본격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란을 들 수가 있는데, 이란은 카자흐 왕조와의 서구 열강의 압박을 받았지만 파르시 왕조가 1920년에 수립되면서 그때서야 근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비교적 늦게 이 근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늦게 서구 문명을 받아들인 나라로서 에티오피아를 들 수 있는데,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대륙의 동북부 지역에 위치하면서 서구 제국주의 접촉이 가장 늦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1896년 아두와 전투에서 이탈리아군을 물리쳐서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유일하게 서구 열강의 직접적인 식민지를 겪지 않게 되는데, 결국은 1930년 이탈리아의 지배를 당하면서 이제 서구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늦게 서구 문명을 받아들인 나라로 티베트를 들 수 있는데, 티베트는 중국과 이 중아시아 경계지역에 있는 곳으로서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침략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성격을 유지를 했댔어요. 1904년에 영국의 침공에도 불구하고 식민지가 되지 않고 버티다가 1949년 중국에 의해서 복속되고 맙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태국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에티오피아, 티베트는 비교적 서구 기독교 문명 또는 서구 제국주의 문명이 침입해 올 때 비교적 늦게까지 나라를 쇄국을 하다가
서구 문명을 받아들인 나라인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특별한 세 나라, 동북아시아 세 나라는 그들과 버금갈 정도로 늦게 이 서구 제국주의 문명, 또 한편에서 서구 기독교 문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600년대 도쿠가와 마쿠가 세국 정책을 펼치면서 외국과 접촉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1853년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검은 배를 몰고 와서 일본을 강제로 개항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적극적으로 1868년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이제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므로 이 동북아시아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빨리 서구화에 성공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1905년에는 너일전쟁에 성공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강대국으로 변모하면서 1910년에는 한국을 병합하는 그런 일까지 있죠. 두 번째, 중국은 청나라 시절부터 오랜 기간 서구와 접촉을 해왔지만 그걸 극력 차단을 합니다. 그런데 1839년에서 42년에 걸친 아편전쟁에서 서구 열강에 완전히 패배를 하면서 불평등 조약을 맺고 서구 문화를 받아들여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무너지고 중화민국이 수립이 되죠. 어떤 의미에서 가장 늦게 서구 문명을 받아들인 나라가 바로 이 조선입니다. 청나라는 그래도 서구 문명을 조금씩 받아들이다가 아편전쟁으로 완전히 항복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1853년 페리제독에 의해서 서구 문명을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는데, 한국은 1876년 일본과 조약을 통해서 이제 서구 문명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1894년에서 95년에 있던 청일전쟁, 1904년에 1905년에 있는 너일전쟁, 그걸 거치면서 1910년 일본의 식민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말하자면 한 20여 년 동안 개화 문명의 혜택을 보다가 결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일본을 통해서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게 된 아주 독특한 나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침략한 나라는 일본이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는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 스코틀랜드, 서구 국가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기독교가 국민들의 호응을 받는 종교로 뿌리를 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남미나 북미 그리고 오세아니아는 아예 백인이 진주해서 땅을 차지해서 거기에 기독교를 이식시켰고, 아프리카와 아시아는 대부분 나라를 침략한 나라의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반민족적인 열풍 속에서 뿌리를 내리기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일본은 침입한 상태에서 서구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처음부터 민족 종교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다. 하나님이 이렇다. 일본이 식민지 시키는 상황에서 서구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겠니 한국을 통해서 21세기의 글로벌 문명을 이제 선도하려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변화는 실은 21세기 글로벌 문명을 한반도에서 주님이 이제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몸부림인 걸 여러분이 아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남북한 합쳐봤자 8천만도 되지 않는 이 민족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여러분, 영국도 영토면에서 보면 우리보다 별로 크지 않아요. 근데 영국이 한때는 세계 3분의 1을 지배하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한국이 비록 8천만이 되지 않는 나라지만 21세기 이 디지털 문명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을 통해서 글로벌 기독교 문명을 창출을 해서 전 세계 복음화와 아시아 복음화를 달성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디지털 문명을 선도하는 한글입니다. 수많은 언어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한글 가지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게 소리가 없을 만큼 한글이 가장 많은 단어를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문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서 이걸 표현하기 때문에 오늘날 디지털 문명에서 굉장히 이것이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언어학자는 그래요. 이런 중국이나 일본이라든지 이런 다른 문자를 가진 나라들은 100% 한마디로 사람들의
언어 습득력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거의 100% 가까운 사람들이 다 문자를 해득하고 자유롭게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한글의 우수성이에요. 디지털 시대에 가장 최적화된 언어가 한글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내륙 문화와 해양 문화가 만나서 새로운 문명이 잉태할 수 있는 절호의 어떤 그 문화가 접촉하는 지역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 역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한류가 여러분 생각에 단순히 한국이 어떤 새로운 문화를 선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문화가 만나는 가운데서 새로운 문화가 종합돼서 창출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한국에 미국 정도의 그 수많은 다민족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 다인종들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 문화가 섞이면서 아주 놀라운 새로운 문화 창조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과 함께 한국이 제2종교개혁을 선도하는 나라로 태감받았다는 겁니다. 38개국 OECD 국가 가운데 이 동성애 독재와 싸우고 있는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입니다. 그만큼 이 한국의 기독교와 미국의 기독교가 한마디로 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할 뿐만 아니라 이 주사파 세력, 신공산주의, 네오막시즘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기독교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데 앞장섰다는 거죠. 이번 12.3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이 계몽령을 하는데 특별히 2030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자유화 혁명이 일어나는데 요즘에 탄핵 반대하는 대학의 학생들이 모여서 자유대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마 이게 이제 모체가 되어서 전국에 있는 수많은 대학의 학생들이 자유대학 소속이 되면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판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세계에서 유일한 자유민주 공동체 국가입니다. 그래서 통일 후에 중국과 일본까지 이제 그것을 연합을 시켜서 자유민주 공동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를 할 겁니다. 자유민주국가, 그런데 또 하나 민주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유와 평등과 박애가 국민의 밑으로부터 자발적인 협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1945년 해방됐을 때 정말 세계에서 꼴찌로 그야말로 가난했던 나라인데 10대 강국 안에 들어올 수 있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됩니다. 한글 같은 우수한 문화가 있어서 누구나 다 아마도 글을 읽을 수가 있는 그런 문자 해득력에 탁월했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교육열이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근면했다. 그리고 기독교란 것이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또 하나 사회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국민들이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똘똘 뭉쳐서 한마디로 난국을 헤쳐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한 것처럼 IMF 때 전 국민이 금모기 해서 달러를 결국은 보충함으로 3년 만에 그를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서산 나팔에서 유조선이 어마어마한 기름을 이제 유출함으로 완전히 그게 폐허가 될 거라고 했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모든 기름을 닦아냅니다. 국가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일제가 침입할 때 의병운동이 일어났고, 또 청나라가 왔을 때는 동학혁명이 일어났고, 그리고 청나라가 또 공격했을 때는 병작으로 할 때도 수많은 의병들이 일어나 싸우고, 임진왜란에 또 싸웠던 역사적 경험. 이것은 어떤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민초들이 위기 때마다 또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일어나서 그걸 해결한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자유민주 공동체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것을 엮어가게 될 때 세계 200개 국가가 다 개인주의와 족벌주의 또는 부족주의, 계급주의로 흩어져 갈 때 이 통일된 자유민주 공동체로서 통일된 대한민국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선진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한국의 5,200만과 북한의 2,700만, 그리고 해외에 흩어져 있는 교포 한 700만이 전 세계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면 세계적인 무역국가가 출현할 수가 있어요. 세계적인 문화국가, 세계적인 정보국가, 세계적인 네트워크, 세계적인 선교국가가 등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성경의 말씀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21세기 글로벌 문명을 이 한국에서, 그리고 그것이 일본과 중국, 그리고 주변에 있는 러시아와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지는 그런 주도국가로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자유화 혁명은 글로벌 문명을 선도할 한국이 잉태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